공자에게 길을 묻다. 운명과 실용, 그리고 지구의 미래.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보고 전쟁과 평화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오가는 시대에 공자의 가르침은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건네는 운명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운명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와 풍수의 실용과 한계. 공자는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은 바꿀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한계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사주팔자의 실용성. 사주팔자는 태어난 시간의 기운을 기호화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차종으로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내가 트럭으로 태어났는지 승용차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트럭인데 승용차처럼 달리려 하거나 승용차인데 무거운 짐을 실으려 하면 삶이 고달파지기 때문입니다. 풍수의 의미. 풍수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입니다. 좋은 땅이란 기운이 응집된 곳인데 공자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풍수는 인화입니다. 아무리 명당이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그 기운은 이내 쇠합니다. 한계점. 사주와 풍수는 기상예보와 같습니다. 비가 올 것을 아는 것은 실용적이지만 우산을 쓸지 집에 머물지는 인간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운명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경영하는 것이 공자가 말하는 진정한 공부입니다. 2. 재운과 관운. 성공의 대중적 메커니즘. 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돈, 재운과 명예, 관운입니다. 재운. 공자는 부유함을 무조건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롭지 않게 얻은 부와 귀는 나에게 뜬구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대중적으로 큰 재물을 얻는 비결은 신용입니다. 신용이 곧 재물이며 타인에게 이로움을 줄 때 재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관운. 관운은 조직에서의 위치나 명예를 뜻합니다. 공자는 관직에 나가는 목적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세상을 바로잡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운을 얻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수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얕보지 않고 예우하는 태도가 관운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3. 상관과 식신의 차이. 재능의 두 얼굴. 명리학적 용어 중에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능, 기능, 생활수단을 의미하는 식신 상관. 잘 모르시는 분은 챗GPT나 제미나이 앱을 이용해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넣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에 비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식신. 한 우물을 깊게 파는 장인 정신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닦아 남을 먹여 살리는 기운입니다. 공자가 아끼던 아내처럼 내면의 충실함을 기하는 태도입니다. 상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혁신가적 기운입니다. 발변가였던 자공처럼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됩니다. 다만 상관은 자칫 오만해져 규범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항상 예로서 스스로를 절제해야 합니다. 4. 인간의 감정. 사랑, 증오, 그리고 미움. 공자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사랑과 인. 사랑의 시작은 가까운 부모와 형제로부터 시작하여 타인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 사랑의 가장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정의입니다. 증오와 미움. 공자는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즉 정직함으로 원한을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아라고 답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 미움을 다스리는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5.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미래의 지구.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는 오늘날보다 더한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의 원인. 공자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익에 대한 탐욕과 예의 상실에서 찾았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본분을 잊고 남의 것을 탐낼 때 평화는 깨집니다. 지구와 우주의 관계.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소우주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곧 인간의 도덕적 양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구가 겪는 기후위기나 환경 파괴는 결국 인간의 인이 메말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미래의 지구. 공자가 꿈꾼 미래는 대동사회.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노인과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으며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이는 첨단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타인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를 얕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지구의 미래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 공자가 우리에게 주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체념하거나 세상의 혼란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고 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주팔자를 이기고 명당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 스스로가 대중에게 귀감이 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공자가 25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길입니다. 보너스를 드리기에 앞서 일단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보너스로 공자가 강조하는 대인관계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복잡한 심리학이 아니라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간결한 원칙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간관계를 명쾌하게 풀어줄 공자의 3가지 처세술. 1. 기소불용 물시어있냐.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것은 공자 사상의 정수인 인을 대중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대인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되라는 이중잣대에서 시작됩니다. 실전 적용. 상사에게 무시당해 기분이 나빴다면 나 역시 부하 직원이나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역지사지가 관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A. 무불급기장. 나보다 못한 사람을 버타지 마라. 이 말은 상대를 급에 따라 차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못하다는 것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나아지려는 의지나 덕성을 말합니다. 실전 적용. 주변에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거나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만 가득하다면 나의 에너지도 결국 고갈됩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반대로 나 또한 누군가에게 함께하고 싶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 소인과 군자의 차이. 화이부동. 군자는 조화롭되 휩쓸리지 않고 소인은 휩쓸리되 조화롭지 못하다. 대인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적당한 거리두기입니다. 공자는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전 적용. 상대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존중하며 원만하게 지내는 태도입니다. 부동.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내 주관과 가치관에 어긋난다면 비굴하게 동조하지 않는 강단입니다. 나쁜 관계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상대를 얕보지 않는 예의를 갖추되 자신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관계의 핵심 요약, 직으로 대하라. 공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대신 정직함으로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는 예의를 갖춰 거절하고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결국 좋은 관계란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만만하게 보거나 얕보지 않는 태도, 그것 하나만 지켜도 인생의 적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